자, 오늘은 우리가 고급 C# 프로그래밍의 델리게이트와 이벤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게이트와 이벤트는 갑자기 좀 내용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델리게이트와 이벤트는 총 3회차로 구성이 되겠고 델리게이트의 2회, 이벤트 1회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내가 그때 용단을 빨리 내렸더라면, 내가 만일 그때 사랑 고백만 했었어도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대상이 무덤 속에 있는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가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 라고 반문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후회라는 것은 아무리 빨리 해도 늦는 법입니다.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행동입니다.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실수한 후에야 제대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릴 때 자전거 타는 게 참 겁이 났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장에서 선배 형이 뒤에서 잡아줄 테니 안심하라 하면서 자전거에 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렸죠. 근데 형을 불렀더니 형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 꽤나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왔던 겁니다. 형이 뒤에서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넘어졌지만 그 이후로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법입니다. 가장 큰 실패는 시도도 하지 않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실패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에 들어갈까요? 프로퍼티는 무엇이었나요? 네,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캡슐화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가 캡슐화를 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들은 캡슐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멤버 변수는 외부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중간에 선언을 해주는 것은 그것을 우리는 프로퍼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다른 클래스에서는 프로퍼티에 접근하고 특정한 프로퍼티들은 멤버 변수 중에 특정한 필드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불렀었죠. 인터페이스에서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속성이 없고 메서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불렀죠.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메서드의 한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에서도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멤버 변수가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배열 요소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해주는 일종의 프로퍼티를 우리는 인덱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델리게이트가 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델리게이트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 주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주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기억 장치의 특정한 위치를 지정할 때 주소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다는 개념은 주기억 장치 속 어딘가에 기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리는 변수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병의 변수인 경우에는 곧바로 값이 저장이 되겠고 참조형 변수인 경우에는 화살표로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가 그 값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참조형 변수 그랬죠. 앞쪽에 있는 실제로 값들이 저장되는 위치를 우리는 스택 형태의 메모리 공간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가 존재하는 이런 영역을 우리는 힙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그리고 우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갈 때 요
3이 저장된 위치를 찾아갈 때 우리는 이 주소라고 하는 걸 통해서 3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아가고 주소를 통해서 참조형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프로그램의 실행하기 위한 파일을 우리 주기억 장치에 올리는 것들을 우리 프로그램 로드라고 부르는데,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을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것들을 프로그램 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등에서 메모리로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 이 과정을 로드라고 부르는데, 달리 말하면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 또한 주기억 장치 메모리 속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실행이 되는 위치가 있겠네요. 요 위치도 똑같이 우리는 주소를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주소로 지정된 위치로부터 순서대로 실행이 되면 결국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주소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뭔가 저장이 되어 있을 때 그 위치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질문에 변수나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 있는 메모리의 위치를 나타낼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주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죠. 포인트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는 C, C++, 즉 옛날의 C에서 널리 사용하던 그런 것들인데,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의 특정 주소지를 가리키는 값을 우리는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 언어나 C++ 언어에서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포인트 연산자는 별표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C#에서는 기본적으로 포인트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C#에서는 포인트 연산자 대신에 이름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 접근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저 정수형으로 A라고 하는 값을 선언했고 거기에 값이 3이라고 들어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A라고 하는 위치가 가리키는 걸 가봤더니 주기억 장치 어디론가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 3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는 A 더하기 3이다 이런 값을 계산을 한다면 A라고 부르는 곳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그러면 이제 A에 3이 들어가 있었겠죠. 합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B에다 저장을 합니다. B에다 저장한다는 것은 B라고 부르는 위치의 어떤 특정 위치에 이제는 6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C#에서는 이름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위치를 접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만약에 정수형 배열로 IARR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5개 1, 2, 3, 4, 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총회화한다면, 그런 경우에 IARR이라고 부르는 위치를 찾아가 봤더니 요 위치가 있고 거기에 화살표가 있네요. 그 화살표를 따라가 봤더니 인스턴스 C 영역에 실제 값이 존재하는, 배열의 값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작용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메서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는 정수형 자료 iResult를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2와 3의 값을 전달해주고 그 결과를 우리 iResult에 담고 싶어요. 그러면 이 sum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고 가봤더니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존재하는 위치가 있고 거기에 A 위치에다가 2의 값을, B 위치에다가 3의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A 더하기 B를 리턴을 해줌으로써 우리 A 2의 값을 가져오고 B 3의 값을 가져오서 합이 5가 돼서 iResult에 5의 값을 전달해 줍니다. 이때 우리는 주목할 것은 여기에 sum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어떤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포인터처럼 작용한다라는 개념입니다. sum은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어떤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델리게이트를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은 주기억 장치 어딘가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주기억 장치에는 사실은 이징 코드 형태로 존재하지, 지금 내가 모식적으로 인테저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표시했는데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진수로 바뀌어져 있는 실행 파일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변수를 활용하는 개념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우리 인테저형으로 a에다가 3을 저장하고 인테저 b 값에는 a 값을 할당해주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1번 문장에서 인테저 a 이퀄 3은 어떤 형태로 되느냐, a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저는 공간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3의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b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b라는 공간은 a로부터 복사를 해와라 그랬네요. 그래서 b의 위치에 3의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 a라고 하는 이름, b라고 하는 이름은 공간의 이름인데 그 값을 지정할 때도 사용을 하고 불러드릴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델리게이터의 개념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델리게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메서드를 대리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선언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기로 하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이진 코드로 존재를 합니다. 썸이라고 하는 게 저장된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델리게이터는 대리인, 대리자 그런 개념인데 이 대리인, 대리자를 할 때 이 DE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리할 썸 메서드와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 개념은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매개 변수, 인수가 같아야 되겠고 리턴형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라미터, 동일한 반환형을 가지고 있을 때 DE 메서드라고 하는 게 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자를 선언해 줄 때 우리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방법 1입니다. 썸이라고 하는 값을 메서드에 전달해 주는데 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봤더니 우리 메서드의 이름이죠. 메서드 이름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주소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썸이라고 하는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우리 메서드, D 메서드로 만들어진 메서드에다가 지정을 해두라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메서드 2,3이라고 하는 것을 실행하게 되면 메서드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는 사실은 위에서 썸이 존재하는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이 위치를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2와 3의 값을 가지고 와서 계산된 결과 5를 i 리절트에 반환을 해주게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 기본적으로 메서드 이름이 주소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리할 때 우리 메서드 이름을 할당해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소가 할당됨으로써 해당되는 위치에 가서 결과를 실행하고 순서대로 결과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받아오는 개념이 대리자, 델리게이터의 개념입니다. 델리게이터의 특징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C샵이라고 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함수지향적인 언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이기도 하지만 함수지향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개념이 사실상 살아 있습니다. 포인터 연산자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졌지만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고 포인터가 오히려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의 개념을 이용을 할 수 있고 이걸 우리는 대리인, 대리자의 개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델리게이터, 대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누구에게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야, 저기 국경 넘어 함수 보이지? 매개 변수를 줄 테니 넘어가서 실행하고 와. 이런 경우. 내가 직접 가기는 힘들지만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뭔가 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는 야, 대리자, 나 지금 귀찮으니 저기 있는 함수를 네가 좀 대신 실행시켜줘. 이런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는 이제 대리인, 대리자 개념을 쓰는 겁니다. 델리게이터라고 하는 것은 C# 프로그래밍에서, 아니 꼭 C#만은 아닙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우리 델리게이터 변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서드를 대신해서 호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델리게이터는 기본적으로 다른 메서드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터 실행할 때 참조된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델리게이터를 호출하면 그 당시 자신이 참고하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델리게이터를 선언하는 과정, 델리게이터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 델리게이터를 호출하는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델리게이터를 선언하는 데 있어서는 대리할 메서드와 동일한 매개 변수, 동일한 반환형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델리게이터 변수를 생성할 때는 실행할 메서드를 등록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메서드 이름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델리게이터 변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리게이터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대신 수행하고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델리게이터를 선언해 주는 과정. 델리게이터를 선언해 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형식을 씁니다. 모디파이어를 붙여주게 되고 델리게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반환 자료형 델리게이터 이름 그리고 인수를 나열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예제 형태로 살펴볼까요? 모디파이어 위치에는 보통 다른 클래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을 씁니다. 그리고 델리게이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죠. 반환형, 정수형이라고 그랬네요. 델리게이터 메서드는 델리게이터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라미터는 정수형 A, 정수형 B 두 가지의 값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델리게이터를 선언했네요. 그런 다음에 그 델리게이터로 실행될 메서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ublic, static, 정적인 메서드로 선언했고 반환형 델리게이터와 같아야 되겠죠. 파라미터 델리게이터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형 A, 정수형 B 두 가지 값의 정수를 갖는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sum이라고 그랬네요. 다음 델리게이터 변수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죠. 델리게이터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은 델리게이터 메서드라고 하는 델리게이터 이름을 이용해서 메서드라고 하는 걸 지정하고 여기다가 sum 직접 메서드 이름을 등록해서 주소를 할당해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메서드에다가 new 델리게이터 메서드 그리고 sum이라고 해서 sum 주소를 아예 생성자에다가 전달해 주는 방법입니다. 직접 지정하는 방법과 생성자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가져올 때는 메서드라고 하는 델리게이터를 호출하게 되고 필요한 입력 요소 두 가지 2와 3을 전달해 주면 i 리절트에 기본적으로 결과 5의 값을 가져오게 되겠네요. 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우리가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볼까요? 지금은 이번에는 우리가 UI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템플릿으로는 콘솔 앱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 만들기를 누르도록.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그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야 되고 저장이 될 위치를 지정해야 되겠고 솔루션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솔루션 이름은 14.1 델리게이터라고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program.cs에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델리게이터를 선언을 하기로 하죠. 델리게이터 메서드라고 하는 델리게이터를 선언하는데 반환형은 정수형, 입력은 정수형 두 개의 자료가 필요한 거네요. 그러면 이 델리게이터로 대신할 메서드 두 가지를 정의하도록 하겠는데 합과 평균을 구해보기로 하죠. 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정수 입력을 가지고 있고 반환형도 정수로 똑같네요. 그 다음에 average 평균도 두 개의 입력을 정수로 하고 반환형도 int라고 했네요.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sum average입니다. 이제 메인 메서드 내부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먼저 입력의 계산에 필요한 두 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 때는 console.readline 한 줄 단위로 읽어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읽어드리면 기본적으로 글자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숫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글자를 숫자로 바꿀 때, 정수로 바꿀 때는 int.parse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t.parse를 이용해서 글자를 정수로 바꾸어서 A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B에다가 저장을 했죠. 자, 처음에 우리 A와 B에 들어있는 값을
메서드를 직접 이용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sum a, b, average a, b 이런 형태로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제 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그 호출할 때는 델리게이터 메서드라고 하는 그 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메서드라고 하는 델리게이터 변수를 만들죠. 여기에다가 sum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메서드 a, b라고 처리를 해주게 되면 지금은 이 메서드가 sum을 대리하고 있죠. 메서드가 sum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때는 요 델리게이터는 sum 위치의 주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실행하고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 average라고 하는 그 주소를 전달해 줬네요. 그런 경우에 메서드는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verage를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었던 average 메서드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표시를 하게 되겠네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 델리게이터가 이런 형태로 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2, B, 3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직접 호출하는 경우나 또는 뭐 메서드를 대리 호출하는 경우나 직접 호출하는 경우, 대리 호출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방금 실행한 작업에 대해서 델리게이터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직접 호출하는 경우에는 2와 3의 값을 sum이라고 하는 메서드에 직접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5를 구해내죠.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 average에다가 전달해주고 2,3을 넣어주고 결과 2를 얻었습니다. 근데 대리 호출하는 경우에는 2와 3을 메서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전달합니다. 델리게이터 변수에 전달하죠. 이 델리게이터 변수는 sum을 대리할 때는 sum의 메서드를 실행할 거고 average를 대리할 때는 average를 실행을 해서 결과를 구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 거죠. 이게 대리 호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average 2,3의 결과가 왜 2죠? 2.5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정수형 연산의 특징입니다. 정수에서는 소수점 이하가 다 잘려져 나가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5가 아니라 2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델리게이터 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델리게이터 합성은 델리게이터끼리 결합을 해서 2개 이상의 메서드를 한꺼번에 호출하는 것을 델리게이터 합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더하기 빼기 연산자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델리게이터를 선언했는데 마이겟 델리게이터라고 하는 델리게이터를 선언했습니다. 반환형 없죠. 가로 속에 인수 없죠. 반환형도 없고 인수도 없는 그런 델리게이터입니다. 마이 델리게이터를 이용해서 A, B, CD라고 하는 4개의 델리게이터를 우리 선언했다고 가정하기로 하죠. A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 1번을 대리하고 B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 2번을 대리를 하고 있네요. 근데 C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B라고 D라고 하는 것은 C 빼기 A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C에는 메서드 1을 대리한 다음에 메서드 2를 또 대리를 해주게 되겠네요. D에서는 C에서 A를 뺐으니까 C는 AB였는데 A를 뺐으니까 결국 B만 남겠네요. 그래서 D에는 B만 실행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델리게이터는 합성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나중에 이벤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실습 2는 델리게이터 합성에 해당되는 실습입니다. 지금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프로젝트 추가한 다음에 콘솔 앱으로 02번 프로젝트를 추가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스톱이라고 하는 델리게이터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은 결과 반환형도 없고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파라미터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델리게이터가 호출할 메서드도 선언해 줬네요. 슈가라고 하는 메서드, 크림 메서드, 밀크 메서드, 커피 메서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전부 우리 그냥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console.writeLine으로 그냥 설탕을 넣습니다. 크림을 넣습니다. 우유를 넣습니다. 커피를 넣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이제 출력문이 되겠네요. 자, 메인 메서드입니다. s라고 하는 스톱 그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s 변수를 만들었고 얘네들은 sugar 메서드를 이제 대리를 하고 있네요. 스톱 c는 크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대리를 합니다. m은 밀크 메서드를 대리하고 카페는 커피를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델리게이터 변수를 선언해 줄 때는 생성자 이용하거나 직접 지정하거나 가능하다 그랬죠. 위에 두 개는 생성자 이용하는 것, 밑에 두 개는 직접 지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엔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죠. 비엔나 커피에는 커피와 크림과 설탕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C에다가 S 우리 그 델리게이터 변수를 합성을 해주게 되면 비엔나 커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엔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커피를 넣습니다. 크림을 넣습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카페오레는 커피와 우유와 설탕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톱을 이용해서 카페오레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카페에다가 밀크에다가 슈가를 대리한 변수를 더해줬네요. 그래서 카페오레를 실행하면 처음에 카페가 실행이 되고 밀크 실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슈가가 실행이 되겠네요. 블랙커피는 기본적으로 커피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오레에서 우유와 설탕을 제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블랙커피가 되겠네요. 그래서 스톱 그 딜게이트를 이용해서 블랙커피라고 하는 딜게이터 변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카페오레에서 밀크 빼고 슈가 빼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랙커피를 실행해 줬네요. 실행하는 결과를 보면 이렇게 커피, 크림, 설탕을 넣는 것, 커피에 우유에 설탕 넣는 것, 그 다음에 커피만 넣는 것 이런 세 가지의 델리게이터 합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 세 가지의 커피를 만드는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델리게이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메서드를 직접 메서드만 그냥 호출한다면 이 그 델리게이터가 크게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델리게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콜백 메서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콜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 메서드를 호출할 때 B라고 하는 메서드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A 메서드가 B 메서드를 호출하게 하는 겁니다. A 메서드 쪽에 그 딜리게이터를 이용을 해서 B 메서드의 주소를 전달해주면 사실은 우리는 A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자동스럽게 B 메서드를 실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개 변수로 우리는 B 메서드의 주소를 전달받아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델리게이터를 이용할 때는 이런 콜백 메서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콜백 메서드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자, 실습 3은 콜백 메서드가 없는 경우의 델리게이터입니다. 지금 솔루션 탐색기에서 새 프로젝트 추가하고 콘솔 앱으로 03번 프로젝트를 넣기로 하죠. 자, 델리게이터 선언합니다. 지금 델리게이터 메서드라고 한 걸 선언했고 반환형은 int, 입력 2개 정수가 필요하네요. 여기에 대리할 한 메서드, 차 메서드를 만들기로 하죠. 플러스 메서드, 마이너스 메서드입니다. 자, 정수형, 반환형 똑같죠? 두 개의 정수를 갖는 것, 파라미터 똑같죠? 하는 것은 return a 플러스 b, return a 마이너스 b입니다. 합을 반환하고 차를 반환해 주는 거죠. 자, 메인 메서드입니다. 두 개의 값을 읽어드리는 것, 아까 설명을 했죠? a와 b 두 가지 값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델리게이터 메서드로 calculate라고 하는 그 델리게이터 변수를 선언하기로 하죠. 지금은 플러스라고 하는 걸 대리한다. 직접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console.writeLine으로 a, b 그리고 calculate ab를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calculate ab는 위에서 우리 플러스를 대리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합에 해당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calculate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메서드를 대리하게 해뒀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은 똑같지만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대리함으로써 차를 계산을 해주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콜백 메서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델리게이터 이용법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저 위치에 그냥 플러스 집어넣고 마이너스 집어넣은 것과 별 차이가 없죠. 뭐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콜백 메서드가 존재할 때의 델리게이터를 보기로 하죠. 04번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델리게이터 선을 해줬네요. 이제 델리게이터 메서드는 앞서 보는 것처럼 반환형 정수, 입력 두 개의 정수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계산기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계산기 함수에는 calculat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겠고 두 개의 정수형 입력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터 메서드로 mydel리라고 하는 요 델리게이터 변수를 가지고 오게 되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대리하고자 하는 메서드의 주소를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주소를 가지고 오는 개념이죠. 그리고 하는 일은 그냥 console.write으로 내가 대리하는 저기 메서드에다가 A와 B의 값을 전달해주고 결과를 가져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델리게이터로 참조할 메서드들을 선언해 줬습니다. 입력은 두 개의 정수가 있고 출력은 정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모두 위에서 선언해 놓은 델리게이터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네요. 자, 대리할 메서드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대문자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소문자 플러스를 대리하고 대문자 마이너스는 소문자 마이너스를 대리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입력하러 A, B 두 가지 값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캘큘레이터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플라이 디바이드 모듈로라고 하는 이런 그 대리할 메서드의 주소를 전달해 줌으로써 우리는 동일하게 캘큘레이터를 불렀지만 실제로 나타난 결과들은 다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호출하는 것을 우리는 콜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콜백 방법에 의한 메서드 호출, 메서드 그 대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뭐 결과는 별것 없어요. 10과 3을 넣었을 때 합을 구하면 13, 빼기를 하면 7, 곱하기 하면 30, 나누기 하면 3, 나머지는 1 이런 결과들이 나오겠죠. 뭐 결과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콜백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한 델리게이터라는 측면에서 요런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되겠고 앞으로 우린 이런 그 콜백 메서드를 이용한 델리게이터 개념을 아마 널리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참고로 다음 실습을 위해서 버블 소트 개념을 좀 미리 한번 설명을 해두기로 하죠. 여러분들도 구글링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좀 한번 파악을 해두기 바랍니다. 소트라고 하는 것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i가 5일 때 j는 0부터 이렇게 저기 4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0일 때는 0의 위치와 1의 위치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큰 값을 오른쪽으로 바꾸죠. 그러면 3과 4가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j가 1일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를 비교합니다. 크기가 큰 것이 오른쪽에 가니까 지금은 오른쪽이 크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j가 2일 때는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위치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 크기가 왼쪽에 있는 게 크니까 오른쪽으로 보내겠죠. j가 3일 때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위치가 바뀌지 않죠. 그리고 j가 4일 때는 그 마지막 위치까지를 살펴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i를 4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요 위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j가 0일 때 첫 번째, 두 번째 거 비교합니다. j가 1일 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비교해서 위치를 바꾸죠. j가 2일 때 세 번째, 네 번째 비교합니다. j가 3일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비교해서 두 개의 위치를 바꾸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요 위치입니다. 6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위치에 이제 들어오게 되겠네요. 같은 방식으로 i를 이번에는 3으로 바꿉니다. j가 0일 때 2와 3을 비교하죠. 두 개가 3이 더 크니까 위치를 바꿉니다. j가 1일 때 3과 4 비교하니까 4가 더 크네요. 바꾸지 않습니다. j가 2일 때 4와 2를 비교해보네요. 두 개의 크기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큰 값이 이 위치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음은 i를 2로 바꿉니다. j가 0일 때 2와 3을 비교해서 바꾸지 않고 j가 1일 때 3과 1을 비교해서 3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이 나오겠네요. 다음 j가 1일 때 j가 0을 비교해 보니까 두 개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이 위치에 이제 2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i가 0일 때는 이제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이렇게 했더니 왼쪽에는 가장 작은 값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값이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블 소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블 소트를 이용해서 우리 델리게이터를 이용하는 또 다른 좀 더 획기적인 방법들을 이 버블 소트를 이용해서 살펴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를 듣기 전까지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버블 소트 설명들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좀 어려웠죠.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고 그 개념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전 과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에 있었던 실습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데 좀 힘을 써주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알아야 될 영어 단어는 깜지로 작성하여 여러분들이 LMS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영어 단어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델리게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델리게이터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주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메서드를 대리 실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델리게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요약에 빠졌네요. 우리가 콜백 메서드라고 하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콜백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메서드 호출할 때 대리할 주소를 넘겨주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A 메서드에서 B 메서드를 호출해주고 그 결과를 받아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콜백 메서드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사람을 얻는 기술에서 절대 단어를 놓치지 말아라.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가 새로운 개념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겠죠. 아마도 공부를 하다 보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SNS로 나에게 질문을 해주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빨리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아끼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드캐션, 어리석은 질문은 없는 법입니다.